어저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한 말이에요. 윤석열과 술 100번 마신 사람들도 왜 저러지 한다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근데 이 맥락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느끼기엔 뭐냐면은 윤석열이 술 마실 때도 욕설을 했다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애매모호하게 둘러치기로 말을 해서 이번에 그 사건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욕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랬잖아. 늘상 욕설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욕설뿐만 아니라 유인태 뭐라고 하죠? 유인태 아저씨 이분이 사무총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윤석열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가지? 라고 측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까지 술 먹었을 때는 모르겠어요. 같은 편이어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여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영 형편없다. 저 정도였는지 몰랐다. 라는 평가가 술을 같이 그렇게 먹던 측근들한테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역할은 뭐 술상무나 이런 거지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술자리에서는 되게 호인이고 호감이다. 나무랄 데가 없다. 하지만 대통령은 나무랄 데 투성이다. 예. 그러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한 말이에요. 완전히 50 시절로 회귀했다. 이거는 유인태가 민주당에서 그렇게 싹 듣기 좋은 소리 한 사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유인태도 지금 손절하고 있는 거예요. 유인태도 윤석열과 술 먹어본 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근데 50 시절로 회귀했다. 그렇잖아요. 청칼만 안 들었지. 자기가 한 짓을 면피하려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이런 조건 어떻게 해?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끌어내려야지. 그렇죠. 이게 유인태의 최근 인터뷰들 중에서 가장 저 사람이 이런 말도 하는구나 라는 싶은 인터뷰였습니다. 근데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이야기로 비춰봤을 때 정치권 원로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라면 네. 지금의 저런 변명이 굉장히 구차하고 국격을 정말 파탄 내고 돌아왔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뭐 외교부 장관이 이제 해임 건의안까지 올라간 마당에 통과된 마당에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날리면은 그러니까 날리면이 확실한데 욕설은 기억이 안 난다고 윤석열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네, 아이고, 이게 아주 프리티해 이 새끼들이 그냥, 어? 근데 굳이 기억이 안 나도 괜찮잖아요. 우리한테는 영상이 있는데. 기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모두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가짜뉴스 퇴치하겠다고 맹공을. 여기 이제 가짜뉴스는 이제 이게 MBC를 지칭하는 거에 가까운데, 뻔뻔하게 어떤 극을 달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술을 걸어요. 나는 욕설한 적이 없고, 날리면이다라고 주술을 거는 거예요. 그 말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다 가짜뉴스를 지금 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 국민 범죄화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집단 체면을 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를 막습니까? 가짜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영상이 그대로 있는데. 전 모질이 대통령은 참모들한테 모여가지고 참 아저씨 내가 바이든이라고 이야기했을 리가 없다 뭐 이렇게 참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이따가 이야기 나오겠지만 진짜 뻔뻔한 자예요. 근데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 게 검찰총장 때도 언론을 다루는 방법 그대로 대통령실을 통해서 언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공문 이야기도 많이 있기는 한데 두서 없는 공문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왜 여기는 기억나고 여기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식의 지극히 이런 검사들의 행태 같은 그리고 그 수사를 할 때 윽박질렀던 그런 내용으로 국민을 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이 사람이 통틀어서 검찰 시절에 했던 수사가 이런 식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엠바고가 걸리기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대통령실이 다 득달같이 달려와서 이 영상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나라고 했던 게 기자들이 다 본 사건이야. 욕설도 안 했고 바이든 일이 없는 상황에서 왜 대통령실이 기어쳐 와가지고 이 영상 어떻게 해줄 수 없냐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부탁할 유승민 필요가 말대로 사과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냥 사과하면 끝날 일을 지금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요거 한 2달 갔으면 좋겠네? 그리고 사임했으면 좋겠네?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꽤 많더라고요. 일단 MBC가 보도를 해가지고 난리 났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MBC가 이 사건을 보도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간 행사에 대한 첫 보도가 이거였어요.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대통령실이 출국 전부터 한미회담을 예고했던 만큼 추가로 회동이나 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순방 성과를 놓고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날, 그러니까 22일 오전 7시 19분에 뉴욕에서 송출되어서 그대로 받아왔다는 그 뉴스에서 전체 뉴스에서 이 부분만 제가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박진이 뒤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MBC가 잘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거짓말인 게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신이 나는 줄 완전히 쪽팔려서 신이 나는 줄 완전히 쪽팔려서 신이 나는 줄 완전히 쪽팔려서 신이 나는 줄 완전히 근데 이거 쪽팔려서 있잖아요. 저 위에 지금 정지된 화면에 저 빨간색 보이시죠? 네. 빨간색의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돌려줘 봐요. 빨간색 위치를 잘 보시라고. 신이 나는 줄 완전히 쪽팔려서 신이 나는 줄 완전히 쪽팔려서 신이 나는 줄 완전히 쪽팔려서 자, 여기까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욕을 윤석열이 열심히 해주는구나, 이 새끼들이. 아까 빨간색을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빨간색 위치가 거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있던 카메라예요. 윤석열 따라가는 카메라가 아니고 대놓고 있던 카메라에 지가 지나가면서 욕설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다가 돌아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찝찝해. 욕설한 것 같아. 그래서 대통령실 직원을 보내가지고 이 영상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무마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으려고 따라다니는 카메라가 아니라 거의 그 빛이 돼 있던 카메라가 지나가면서 지가 욕설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청력 아니라 시력 테스트까지 국민이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주장하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박진이 야당과 잘 협력해 보겠다라고 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MBC가 잘랐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며칠이 지난 이제 와서. 그러니까 그 카메라 샷에 박진은 등장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분을 MBC가 잘라서 왜곡 보도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7시 22분에 했던 그 영상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 부분에서도 박진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야기를 딱 마치자마자 야당과 잘 협력해 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앞에 이 땡땡 이 부분이 우리 국회를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MBC가 잘라서 니들이 왜곡시킨 거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가 이게 지금 반박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기자들이 거기 가서 카메라를 받쳐놓고 있는 상황에 윤석열이 포커스가 아니었다고요. 1시간 동안 촬영된 영상 중에 윤석열 일행이 지나가면서 하필이면 카메라 앞에서 욕설을 한 거예요. 근데 뒤에 박진이 이야기 했을 수 있지만 그 MBC 카메라에는 그 장면이 아예 그러니까 담아져 있지 않다는 거. 네. 앵글 밖으로 나갔을 때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요걸 갖고 와서 왜 얘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MBC 카메라가 윤석열 지를 따라간 줄 알고. 박진이 한 말은 왜 잘라? 이렇게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박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표정을 보면, 말할 때 표정을 보면, 아, 국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내가 쪽팔리면 어떡하지? 라는 표정이 아닙니다. 약간 신나 있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근데 웃기는 게 저 논란이 있고 나서 박진의 인터뷰가 그렇잖아요. 자기는 들은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라는 거예요. 들은 적이 없는데 야당과 잘 협력해보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도 박진 본인이 잊어버렸다는 겁니까? 참. 아니, 이게 너무 변명이 너무 구차해지는 거예요. 구차하기도 하고 뻔뻔하기도 하고요. 그냥 사과하면 될 일이라니까. 이 새끼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영상이 있는데 이 새끼들이란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식으로 잘 모르겠다 식으로 지금 피해가잖아요. 여기서 날리면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라고. 핵심은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카메라가 있든 없건 상관없겠지만 이 새끼들은 욕설을 한 거야, 첫 번째가. 아, 바이든이 쪽팔린 게 윤석열이 무슨 말실수야.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욕설을 했다는 게 문제인데 그 욕설의 대상이 미국 의회,
뭐 이런 정도라고 해도 이 새끼들이 한 욕설은 확실하게 들리잖아요. 저걸 어떻게 여긴 실드를 못 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그 카메라는 고정된 위치였고 저희가 이거는 다시 분석을 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밤에 이 논란이 다시 시작된 다음에 카메라 위치부터 다시 보고 이 부분에 7시 22분에 장면을 따온 거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카메라 보고 일부러 말했다라고 하는 거는 과도한 넘버런이에요. 근데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메라마다 조금씩 특성이 다른데 우리 같은 사람도요. 카메라가 여러 대 있으면은 카메라가 있느라고 의식하듯이 지나가지만 윤석열이 그 정도 머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말을 함으로써 이 논란이 일어나는데 이제 음모론이 이제 자꾸 빠지다 보니까 윤석열이 무슨 뭘 의도해서 카메라 앞에 대놓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근데 이 리스크는 엄청 커진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말했다는 건 좀 과도한 음모론 같고요. 카메라가 있을 때 우리 같은 사람도 길거리 갔을 때 카메라 여러 대 있으면 카메라 있느라고 쳐다봐요. 그거를 윤석열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은 확증 편향에 가깝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봐요. 자, 그리고 이제 MBC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랑 이제 서로 이제 무슨 유착이 있었다 이것도 이제 거짓말인 거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SNS에 떠도는 거 보고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고. 그 당시에 요거 갖고 이제 엮어가지고 민주당하고 MBC하고 서로 이제 뭐 공작을 했다 같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공작이 계속해서 뭐 이 다음에 그 박진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렇게 해야겠네가 얹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늪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 내놓는 해명마다 족족 반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 한마디면 되는 것을 계속 해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문가들까지 나서고 저는 이거 너무 인력 낭비 같습니다. 모든 방송사에서 이거를 다 검증하고 있는데 너무 피로하고요. 맞아요. 너무 필요해요. 네. 내가 22일 아침 방송까지 찾아가지고 저 부분을 떼가지고 와야 하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진짜. 전문가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이제 법정으로 갈 거 아니에요. MBC를 이제 고발했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주파수로 본 바이든 녹음. 1000헤르츠 대역. 비읍 발음 맞다. 날리면 아니다. 은혜가 다시 공부하게 만드네요. 사람이 귀로 듣는 건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서 사람마다 달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완전하게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의 비읍은 폐쇄음이고 날리면의 니은은 비음입니다. 두 자음은 주파수 대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니은의 주파수 값은 뒤에 오는 모음에 따라 233 내지 258Hz, 비읍은 1072 내지 2743Hz입니다. 나의 경우 233Hz, 바의 경우 1072Hz입니다. 최근 언어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성 분석 프로그램 PRAATV.6.1.16으로 음성 스펙트럼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음이 시작되는 부분이 1000Hz 대역에 있습니다. 즉, 비읍 발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법원으로 가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겠지만 어떻게든 난 날리면 안 들리거든요. 그 영상 한 번 더 봅시다. 근데 여기 확증 편향에 빠지면 안 되는데 디테일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됐어요. 제가 9살 딸한테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들리냐고. 바이든의 그 욕설을 들려줬다고? 아니 그게 그 욕설이 빠진 부분. 네, 바이든을 모르니까 파이든이라고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확실히 바이든에 가깝지. 니은은 그 아니라는 거죠. 나은은 니은 발음은 아닌 거죠. 예. 이걸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고요, 지금. 헤르츠까지 따지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선 돌리기였어요. 바이든이 날리면은 앞에 있는 이 새끼들이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바이든한테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자, 그 사이에 재판 마치고 돌아온 자 변호사 정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있었는데요. 인사하세요 그냥. 유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자 아까 인사를 못했지만 이번에 어. 인사하겠습니다. 늦었습니다.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오늘 판결 나오는 날이었어요? 아니요. 어. 오늘 증인 신문한 날이었는데 증인이 안 나와가지고 그나마 좀 빨리. 아유 진짜 오늘 그거 있잖아. 소품 준비해왔어요. 미치겠네요. 그게 뭔데? 우리 조카 18색깔 크레파스요. 변호사가 잘한다. 아니 조카 사주려고. 1,000원짜리 변호사 보면은 승률 100% 변호사 나오잖아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그 아니요, 드라마? 저는 본 적이 그게 없어요. 그게 이제 전 세계 방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1,440원짜리 변호사. 한일 때문에. 영어로 $1 로이어여가지고. 우리나라 드라마예요? 네. 자, 어서 오시고요. 정변 채널 구독 좀 해주시고요. 변호사 정변 그리고 새날도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겸사겸사 해가지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왜냐면은 68.2만 명에 지금 딱 3분 남았어요. 3분만 해주시면 구독자 68.2만 명 점점 70만에 가까워지는 거죠. 자, 그 변호사 정변은 지금 3만에 3명 남았답니다. 그렇죠. 자, 구독 좀 해주세요.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욕설하지 않았냐. 그냥 잘못됐다 사과해라. 이걸 어떤 언론은 이제 사이다라고 표현하더만 이재명 대표가 좀 조심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프레임에 안 빠지려고. 근데 오늘은 전남을 가서 그런가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역시 환경이 저때 윤석열이 그때 뭘 지배한다 그랬었지? 공간이 의식을 공간이 의식을 의식을 지배한다. 지배한다. 전남에 가니까 본인의 사이다가 살아나더라고. 야, 욕설했잖아. 잘못했으니까 사과해. 이런 이야기를. 저번에 한번 신종하자 그랬다가 악플을 몇 개 좀 먹었잖아요. 아니 그 신종하자는 이야기가 사실은 고도의 사실은 그때 그래 정청래 네. 최고랑 박찬대 최고가 이야기 해줬잖아요. 네. 정말 고도의 이게 그거라고. 네, 근데 국민의 90%가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변모 씨처럼 공격을 해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설득당하셔가지고 오늘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본인도 굉장히 많은 걸 의식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 일거수일투족을 트집 잡는 건 좀 그렇고요. 어떤 뜻이 있으려니 생각하는 게 전 지지자가 아닌가 싶고 진짜 잘못 나갈 때 우리도 비판을 할게요. 결국 그런 거죠. 사과하면 될 일을 사태 수습 못하고 지금 총체적 무능 상태에 빠진 거예요. 멘붕 상태.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김은혜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적반하장으로 카메라에 들어온 영상과 음성이 있는데 MBC를 고발하는 데까지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거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무슨 대형 사건이 터지면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가 분노할 일이 아니라 보고 즐기면 됩니다. 박근각이잖아 지금. 욕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일단은. 근데 이렇게 보고 즐기는 사람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보고 즐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아군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비서고 논란 관련해서 이거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달라 그래서 나 미치겠다 진짜. 야 이걸 어떻게 말하나. 야 이걸 어떻게 말해. 그냥 사과하면 돼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이랑 안 했다. 아니 사과하면 되잖아. 이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면 돌파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사과하고 관련자들 다 문책해야 됩니다. 김은혜부터 시작해서. 아니 근데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거는 우리가 사과는 하기 싫은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달라 지금 그 방법은 말이잖아요. 없어요.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서 어떤 사고가 생기지 않는 이상. 야 있다니까. 하여 어디 아프세요? 이게 왜 지록이 말하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이게 그 진시황이 죽고 나서 조고라는 자가 진시황이 이제 죽은 아들한테 말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말을 바치겠습니다 한 다음에 말을 바쳐 그걸 갖고 와 그랬더니 사슴을 가져온 거야.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웃죠. 왜 아니 저거 너는 왜 말을 갖고 오다 해놓고 사슴을 갖고 오냐 라고 하니까 그 저거라는 자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건 사슴이요 말이요 하니까 말입니다 하니까 죽여버려요. 또 이건 사슴이야 말이야 말입니다 하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한 놈이 나와서 사슴입니다 이러고 그 주변에 있는 놈들이 다 달라들어서 사슴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이 주인이니까 국민들한테 바이든을 가져와가지고 이거 바이든이요 날리면이요 하니까 바이든입니다. 그래 고소. 아니 근데 내가 어제 듣기로는 서초동에 많은 변호사들이 나는 날리면으로 들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사실입니까? 저도 그래 들려요. 아니, 저는 정말 그런 이야기를 어제 듣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저는 이해해요. 뭘 이해하냐면 저도 평생 혀가 짧게 살아와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아무리 사랑해라고 이야기해도 사탕해 하니까 여자친구 옷을 사장 간다고 이런다고. 나중에 헤어질 때 넌 나한테 사랑한단 말 한 번도 안 해주잖아. 답답하지 나는 분명히 했는데. 아니 사람이 발음이 셀 수도 있어요. 바이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날리면이라고 들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 그러면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많은 국민들이나 언론기관들이 바이든이라고 듣다 우선 죄송하다. 내가 혀가 짧다. 혹은 내가 급한 상황에서 말이 잘못 발음이 됐나 보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해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 해명을 하는 게 아니고 기억 안 나는데요. 바이든이라고 했다고? 야, 쟤 고소고발. 바이든이라고 했다고? 가짜 뉴스. 그러면서 나는 기억 안 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문제가 있었지는 않았잖아요. 끼키봐야 문재인 대통령 혼밥 논란 같은 거예요. 논란이 것도 없어 사실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짓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란 놈이 카메라가 돌아가는데도 욕설이라는 걸 해놓고 지가 찝찝하니까 대통령 직원 보내가지고 이거 영상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 그런 상황까지 있는데 무슨 윤석열이 카메라 보고 일부러 말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뭡니까? 윤석열이 최악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잖아요. 외교라는 게 대부분 다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의전하면서 뭔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밖에 나갔을 때 뭔가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모자란 대통령도 박근혜가 가서 패션쇼 하고 돌아오면 뭐 경제 효과 하면서 지지율이 한 4, 5% 오르는 게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구렁텅이 빠지고 있잖아, 지금. 윤석열이 남는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정치를 잘 모르는 자들이 대통령실에 득실을 하다는 뜻이에요. 실수할 수 있다고. 그 실수한 것을 어떻게 푸느냐를 보는 거예요, 국민은. 잘못한 게 있으면, 아니, 예를 들면 모든 국민이 욕설하는 거 싫어합니까? 욕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욕설이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솔직하게 잘 푸느냐. 진짜 인간미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국민들한테 나도 인간이다. 어떻게 습관이 돼가지고 욕설을 해버렸다. 죄송하다 하면 끝났을 문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지율 오른다니까요. 태도를 보는 거라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근데 얘는 이제 이미 지가 대통령실 직원들 보내가지고 그 영상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던 바로 그놈이 나는 욕설한 적이 없고 날리면이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란이냐고.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하더라고.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거 약간 모자란 놈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르신들이. 정말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로. 그 날리면이라고 들리는 사람 중에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아니, 차라리 솔직하게, 아니,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서 뭐, 비속어가 튀어나왔다. 죄송하다.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실수했어도 국익을 위해서 방송을 좀 자제해줬으면 하는 그런 유감이 있다. 차라리 그렇게 나왔으면요. 제가 봤을 때 MBC가 욕먹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기억은 안 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아니 이게 그루밍이고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광역 가스라이팅을 지금 하고 있어.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 보고 있으면 정말 야 사람을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참. 자, 바이든으로 들린 사람들 내일 청계광장에서 봅시다.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 다 모여라. 아, 저 웹자보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겠죠? 네가 만들었니? 자, 여기에 모입시다. 그리고 10월 22일 날은 조금 더 큰 행사가 있어요. 난 그때 행사가 더 기대되긴 하는데 국민을 갖고 노는 거야 지금 이거. 근데 국민이 윤석열 갖고 노는 거죠. 의도는
국민들을 현혹해가지고 MBC가 조작했다라고 하면은 끝날 줄 알지만 여론조사에 엊그저께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이든으로 듣고 있어. 윤석열이 잘못했네. 이 분위기 속에 바이든으로 들리시는 분들 다 모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올해를 못 넘길 것 같다. 바쁘네요. 어. 갈 길이 바빠요. 음력입니까 양력입니까? 진지합니다. 내년 설은요 1월 중순쯤에 있어요. 중순에 가까운 날 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음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오늘까지 해서 오늘 지나고 나면 딱 3달 남아요. 그리고 음력도요 딱 4달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3달 반. 그 이유를 내가 2부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질 이야기 하면서. 자, 1부 마치고요.